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20단계 팁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종구입니다. 이번 3차 시는 지난 2차 시에 이어서 9번째 단계인 10 커스터머로 시작합니다. 먼저 그림을 다시 참조해 보면 이 단계는 첫째 주제인 고객은 누구인가에서 마지막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종 사용자를 대표하는 페르소나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잠재 고객에 대한 이해와 분석도 병행해야 합니다. 페르소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자칫 다른 고객에게는 팔리지 않는 제품이 탄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시장 기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르소나 외에 최종 사용자 프로파일에 적합한 예비 고객 10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 추정이 1차 안전장치이고 본 단계인 10명의 예비 고객 조사는 두 번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한 10명의 예비 고객을 통해서 페르소나와의 유사성과 우리 제품의 구매 의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지난 8단계까지의 여러 가설을 최초로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과가 부정이든 긍정이든 상세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정적이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앞의 단계로 돌아가 다시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긍정이면 제품의 가치에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페르소나 외에 사용자 프로파일에 가장 적합한 10명의 예비 고객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페르소나와 특징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유사성이 없다면 페르소나를 다시 선정하거나 근본적으로 시장 세분화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첫째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서 풀 라이프 사이클 유스 케이스와 상위 수준의 제품 사양 그리고 밸류 프로포지션을 설명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구매 의향서나 가계약서를 작성할 마음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만약 제품에 흥미를 보이는 고객 10명을 찾을 수 없다면 아마도 거점 시장의 선택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10명의 예비 고객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페르소나가 목표 고객을 대표하는 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를 보다 나은 적임자로 바꿀 수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페르소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설과 정반대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고객 의견이 비관적이면 조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다음은 한 스타트업이 제시하는 10개의 예비 기업 고객 사례입니다. 해당 팀은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분리해서 유해 물질을 줄이고 메탄가스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팀은 시장 세분화와 분석, 페르소나, 풀 라이프 사이클 유스 케이스, 밸류 프로포지션까지 모든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확신은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곳의 매립지 목록을 작성하고 각 기업을 방문해서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그림과 같이 8개의 기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절반 이상으로부터 구매 의향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팀은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10 커스터머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척 에드 팀이 제시하는 10명의 예비 고객 사례입니다. 팀은 사용자 프로파일에 적합한 온라인 교육 담당자들 10명을 선정했는데 주로 교수와 강사, 학교 관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 예비 고객에게 유즈 케이스와 제품 사양, 밸류 프로포지션을 설명하면서 반응을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이나 마켓핏이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시장과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0명의 예비 고객을 선정하는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인 핵심 역량에 관해 살펴봅니다. 이 단계는 그림과 같이 다시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지난 9단계까지 주로 고객의 수요 충족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단계는 당신만의 독창적인 비밀 소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로 핵심 역량인데 그것은 고객 가치를 경쟁자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적인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경쟁자가 절대로 쉽게 모방 못하는 차별화 요소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안전장치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핵심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는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중요한 핵심 역량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metcalfe의 법칙에 따른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용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큰 가치를 제공한다고 인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과 같은 SNS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무조건 환불이나 무료 배송 등의 다양한 정책을 두고 강력한 입소문 효과를 노립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드스트롬이나 자포스, IBM이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핵심 역량은 최저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중국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나 이마트가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핵심 역량은 사용자 경험, 즉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경험의 가치를 가지도록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뉴욕에서 디자인과 패션 산업이 발달하면서 창업 성공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역량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겜바라가 있는데 여기는 액세서리 쇼핑몰로 전 직원이 UX에 집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애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예시는 과거 핵심 역량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역량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사업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경쟁력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최후 방어선으로 주로 외부 조사와 내적 자기 성찰이 통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마다 상황 특수성이 강해서 깊은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과 방법론 또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핵심 역량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거의 바뀌지 않지만 시장이나 고객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초기에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 핵심 역량이었으나 나중에는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과 네트워크 효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특허나 선도자 우위, 즉 First Mover Advantage라고 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특허는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은 예외지만 혁신 제품을 꾸준히 창출하는 경쟁자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도자 우위는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을 꾸준히 확보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거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등의 역량으로 무장해야 선도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초기에 독점 공급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외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일 때만 단기 사용 전략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MIT의 비롤렉 교수는 스타트업이 핵심 역량을 고려할 때 다음의 3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유니크해야 합니다. 즉
그 누구도 모방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중요성입니다. 즉, 밸류 프로포지션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력입니다. 즉, 경쟁자들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성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위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핵심 역량을 세우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센서블 테크놀로지스는 핵심 역량을 3차원 촉각 물리학으로 정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원천 기술 특허로 핵심 역량을 수립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경쟁 우위가 될 수 없고 팀의 목표와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역량으로는 핵심 부품 공급 업체와의 독점 계약을 생각했지만 이것은 경쟁자들이 자체 생산 방식을 진행하면 더 이상 핵심 역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정교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인 3차원 촉각 물리학으로 핵심 역량을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척 에드 팀의 핵심 역량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팀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역량과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 고객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한 서비스 성장력을 제시하면서 핵심 역량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별 DEI 목표에 부합하는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핵심 역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10단계인 핵심 역량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인 경쟁적 지위를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Competitive Position, 즉 경쟁적 지위란 핵심 역량을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제품으로 바꿨을 때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Competitive Positioning 차트로 나타내는데 쉽게 말하면 경쟁자와의 비교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비교 기준은 반드시 페르소나의 구매 기준 1, 2순위를 중심으로 경쟁자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차트의 오른쪽 꼭대기에 보여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즈니스 경쟁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한 손에는 정량화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다른 손에는 잘 만들어진 컴페티티브 포지셔닝 차트를 가지고 있다면 단숨에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밸류 프로포지션은 왜 고객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고 포지셔닝 차트는 왜 우리가 적임자인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두 가지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나 투자 유치 또는 영업에 활용하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센서블 테크놀로지스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팀은 페르소나의 우선순위인 적기 출시와 디자인 기획 의도 구현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포지셔닝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완구와 신발 산업의 산업 디자인 시장에서 경쟁자 대비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척 에드 팀의 경쟁적 지위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 팀도 마찬가지로 페르소나 우선순위인 DEI와 라이브 수업을 위한 추천 기능을 기준으로 포지셔닝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림과 같이 다른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경쟁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쟁적 지위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인 구매 결정자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 단계는 구매 결정을 위해 고객의 의사결정 단위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새로운 주제인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획득하는가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본 강의는 해당 주제에서 이번 단계만 진행하고 나머지 단계들은 생략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고객의 구매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즉,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B2B의 경우에는 B2C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림과 같이 목표 고객이 여러 명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각 개인의 역할과 관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의 의사결정 단위는 크게 Main Decision Making Unit, 즉 주 의사결정 단위와 Additional Decision Making Unit, 즉 추가 의사결정 단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주 의사결정 단위에 챔피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옹호자나 지지자로서 보통 구매를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 즉 최종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이코노미 바이어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의사결정 단위는 먼저 1, 2차 영향력 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언론이나 외주업체, 친구, 가족, 블로그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거부권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에 관계없는 고위직 임원이거나 관련 협회나 행정당국에서 허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매 행정을 맡고 있는 구매부서가 해당합니다. 다음은 고객의 의사결정 단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다음의 7가지 질문을 목표 고객이나 페르소나에게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선생님 외에 누가 관여합니까? 어떤 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까요? 반대하는 분은 없을까요? 어느 부서의 예산으로 구입하나요? 누가 최종 결제를 하나요? 이 제품으로 난처한 입장인 분이 계신가요? 입니다. 우리는 이미 페르소나나 예비 고객을 선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서 대부분 원하는 의사결정 단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의사결정 단위가 파악되었으면 이해가 쉽도록 그림의 인플루언스 맵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한 내용을 페르소나와 10명의 예비 고객에게 보여주고 확인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보통 각 예비 고객의 의사결정 단위는 유사하면서도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페르소나를 잘못 선정했거나 시장을 충분히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은 척 에드팀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거점 시장의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권자인지를 파악합니다. 즉 누가 최종 사용자고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를 또는 거부권자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과 같이 최종 사용자, 최종 결정권자, 챔피언을 각각 분석해서 명시합니다. 특히 이들의 우선순위와 키셀링 포인트를 각각 파악해 두는 것은 향후 영업과 마케팅 전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 단위를 파악해 보았고 다음 단계부터는 다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번 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그림에서 수익 창출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주제의 첫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획득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창업가가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에 시간을 너무 적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림과 같이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처럼 가치 창출 혁신에 투자를 주로 많이 하고 수익 창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구글이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죠. 초기 비즈니스 모델은 검색 엔진의 성능을 기반으로 웹페이지에 많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광고주가 선호하는 키워드에 따른 검색 광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현재 표준화된 모델로 자리 잡은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들입니다. 원타임 업프론트 플러스 메인터넌스 모델과 원가 기준 모델,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하는 T&M 모델, 서브스크립션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모델 등 많은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페널티와 같은 범칙금이나 특정 비즈니스 상황에만 사용하는 쉐어드 세이빙도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입니다. 즉, 고객의 욕구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치 창출과 획득입니다. 즉, 고객이 얻는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밸류 프로포지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경쟁자의 가치 창출과 획득 방식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상황입니다. 즉,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과 목표에 맞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표준으로 자리 잡은 모델에 의존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혁신적인 모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선택의 범위가 넓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배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고객층이 형성된 후에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 중요한 점으로 공짜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본 서비스 무료나 사용자 확보 후 수익 방법을 찾는 것, 이러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실제 비즈니스는 고객이 시장에 선보인 제품과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척 에드팀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봅니다. 팀은 앞에서 언급했던 핵심 사항들, 즉 고객과 가치 창출, 경쟁, 기업 내부의 상황을 그림과 같이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 다음 그림과 같이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의 핵심 사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인 Annual Subscription, 즉 연간 구독 모델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20단계 팁 3차 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마지막 4차 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